네, 안녕하십니까. 옥전 FM 공동체 골든뮤직의 김용규입니다. 이제 옥백과가 무르익는다는 9월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9월에 지금 상당히 많은 행사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옥전을 대표하는 축제 지용제가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구읍일원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다녀갈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주관하고 주최하는 행사 주최 문화원에서 많은 고민과 이 행사에 또 안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하나 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매년 지용제를 보면서 옥천을 대표하는 분에 대한 어떤 그 기리는 이 문화가 우리만의 축제가 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바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도로를 회전교차로 그쪽에서 통제를 하고서 아마 무대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하여간 무난하게 잘 치르고 모범적인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옆에는 항상 같이 계신 분이죠. 자, 우리 허정경 씨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때요? 요즘 날씨 상당히 무덥죠. 낮에는. 어제 오늘 새벽엔 너무 추워서 이불을 덮고 잤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가는데 밤 되면 20도까지 내려가요. 너무 추웠어요. 네, 그래서 또 밤에는 반팔 입고 다니기에는 좀 썰렁하고. 싸늘하기가. 저도 어제 저녁에 포장마차에 앉아 있는데 반팔 입고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초저녁에 나올 때 긴팔을 입고 나와야 되겠구나. 외투 하나 걸치고. 네. 그러니까 이 조석으로 지금 엄청나게 기온 차이가 심해져. 그러니까 요런 때 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농작물이 지금 마지막 이제 수확기를 두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추 농사 지시는 분들 아마 지금 이번 일요일인가 비가 많이 온다는 지금 예보가 있는 것 같던데 또 아마 요때 피해를 좀 보지 않을까. 지금 채소값이나 이런 야채값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다는 이런 물가 소식을 보면서 또 서민들의 삶이 또 더 힘들겠다 하는 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90년대 가수분들과 주옥 같은 노래를 소개해드리는 순서죠. 그 첫 순서로 오늘 이지훈 씨를 소개할까 합니다. 혹시 이지훈 씨하고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우리 허정경 씨는? 이지윤 씨는 79년생이니까 이승기가 나오기 전 국민 오빠? 국민 나는 우리나라에 인기 많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 오빠라는 그 개념이 나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인기가 많다는 뜻이죠. 뭐 보면 국민 오빠가 뭐 조용필 씨도 됐다가 현철 씨가 참 8월 초에 별세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가수 현철 씨가 내 마음 별과 같이라는 그 노래를 불렀던 그 주옥 같은 분이 별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참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지훈 씨는 이제 가수 겸 그 배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1996년 왜 하늘은이라는 이 노래로 데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실 뭐 가수지만은 뭐 영화라든가 CF 뮤지컬 등에서도 이제 재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제 뭐 또 각종 어찌됐건 마스크가 좀 있으니까 각종 홍보 대사나 뭐 MC 이런 등에서도 이제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뭐 이제 각종 뭐 아마 가요 대상이나 이런 상에서 많은 수상을 했을 거예요. 큰 뭐 대상이나 이런 건 받지는 못했지만 뭐 신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소한 상들은 아마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 그러다가 이제 노총각으로 오래 살았대요. 그러다가 2021년에 이제 일본인 그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한 후 지금은 이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 지금도 보면 꾸준한 활동을 하고 뭐 이제 배우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죠. 제가 이제 그 나이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역시 남자는 키가 크고 좀 이런 게 있어야 되겠구나. 사실 뭐 남자가 남자를 보면 그다지 뭐 그런 우리 남성들은 이제 남성다운 남자를 이제
뭐라 할까 그걸 선호하는데 여성들은 이제 곱상함에 뭐 우리가 보기에는 여성스러운 남자를 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에서는 야 남자답지 못해라는 말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사석에서는 우리끼리는. 근데 이제 뭐 워낙 팬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분의 인기는 90년대 중반에 굉장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이런 소소한 MC를 보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게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때 90년대 중반을 우리 그 소녀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우리 이지훈 씨의 왜 한든과 인형 이 두 곡을 우리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 애청자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낼 순 없어 이런 건 날 위한 게 아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끝까지 함께 있을게 그렇게 포기하지 마 나의 손을 잡아줘 부탁이야 너와 나 이 세상에서 마지막 여행을 떠나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아픔은 가슴에 묻고 되도록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함께 나눌 시간이 모자라 왜 하늘은 널 데려가지 한없이 착하기만 한 너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미칠 것
더 쉽게 괜찮을 수 있는지 항상 변함이 없었던 그대 떠나간 게 믿을 수 없어 힘들었죠. 그냥 그렇게 서로가 조금씩 잊혀가겠죠. 사랑한단 말조차도 소용없겠죠. 미안해요 이기적인 나였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곁에만 두려 했었던 걸요. 그래요 난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죠. 사랑한다면 그대가 언제나 행복해야죠. 보고 싶겠죠. 그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힘들진 않게 할게요. 한동안 많이 아파 울다 지쳐 그대를 찾겠죠. 신경 쓰지 말아요 난 잠시뿐일 테니까. 괜찮아요 이대로 있을게요. 당신과 상관없이 그냥 홀로 지킬 수 있는 걸요. 사랑해요 정말 한순간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 없는 빈자리도 사랑하며 살아갈게요. 보고 싶겠죠. 그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힘들진 않게 할게요. 한동안 많이 아파 울다 지쳐 그대를 찾겠죠. 신경 쓰지 말아요 난 잠시뿐일 테니까. 그래요 난 바보 같지만 우리 지난 기억들 간직하며 홀로 지키고 있을게. 한동안 많이 아파 울다 지쳐 그대를 찾겠죠. 신경 쓰지 말아요 난 잠시뿐일. 이별이니까.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 지금 이거 이지은 씨의 이 애절한 노래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왜 노래나 말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현실로 가면은 스토커로 변하고. 아니 이게 뭐 엉뚱한 얘기인 것 같지만 참 우리가 보면 노래 가사말을 보면은 이 세상에 참 남녀간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현실에 오면은 완전히 딴판이거든 이게. 그래서 참 지금 문득 아유 야 이게 이렇게 애절하면은
진짜 모든 걸 다 줄 것 같던데 이 줄 것 같은 게 왜 가끔가다 요즘에는 사회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스토커 범죄가 자꾸 자행되나. 과연 이것도 사랑인가 집착인가. 사랑과 집착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 문득 돈키호테 같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유,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노이즈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노이즈 잘 아세요? 우리 현영 씨는? 노이즈는 제가 학창 시절 때 상상 속의 너 그거를 들었었죠. 예, 저도 이 노이즈 이 팀들을 참 좋아했어요. 뭐 이제 저희보다는 좀 아래 이제 연하지만은 이 친구들 나와서 막 댄스 추고 할 때 막 따라해, 테크노 댄스 쪽에 그걸 따라해보고 싶었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 옥천에는 뭐 테크노 음악을 하는 데도 없었고 가려면은 대전만 해도 이 친구들 활약하고 할 때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쉽게 얘기하는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가 별로 없었어요. 대전도 그만큼 이제 서울과 이 수도권과 이 지방은 차이가 많이 난 거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전 인근에 가면 뭐 영일레븐 이제 이런 데가 있었는데 그런 데서는 그런 음악 그렇게 많이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좀 동경 속이었지. 항상 서울을 올라가서 한번 저런 데 가서 놀다 와야 되는데 원정을 가요? 아니 그런 생각을 젊었을 때 누구나 해보는 거니까 그거는 글자 그대로 상상이니까 그거는 그래. 우리가 이 노이즈를 보면은 이제 이 팀은 테크노 댄스 그룹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죠. 뭐 홍중구, 천성일, 한상일, 김학규, 임상무 이제 이렇게 5명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이제 93년 1집 앨범 너에게 원한 건이라는 노래를 데뷔를 했는데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10대와 20대에도 인기 팬들이 아주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95년에 이제 상상 속의 너가 이제 이 노래가 대히트를 치면서 거의 95년, 96년의 해를 이 노이즈라는 그룹이 이끌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뭐 TV 매체라든가 뭐 각종 순위 프로그램에서 거의 상을 휩쓸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도 내분을 겪고서 다시 또 이제 3인조 그룹으로 이제 5집 앨범을 한번 내게 됩니다. 그 성형미인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5집 앨범을 냈는데 이 뒤부터 이제 이게 마지막 이제 앨범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사실상 이제 잠정적 앨범 활동을 중단을 하게 되고 이제 각자 일상을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보면은 이런 댄스 그룹 뭐 보면은 그다지 길지를 못해요. 각자의 개성이 음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자의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의견적인 충돌이 가끔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세월을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러나 이제 그 와중에도 우리가 뭐 잘 알려진 부활이라든가 이런 뭐 백두산 이런 락 그룹들은 지금까지도 수십 년을 건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음악이라도 자신들이 이제 직접 악기를 갖고 하는 음악 밴드 활동을 하는 팀들은 장수를 하는데 이와 같이 이제 본인들의 그냥 그 몸으로 뭐 댄스라든가 일단 목소리로만 하는 분들의 그 연령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거의 이제 해체의 수순을 밟고 4, 5년 정도 인기를 끌고 또 바뀌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요계 현상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어찌됐건 95년과 96년 노이즈 이 두 그룹은 엄청난 인기와 이런 것을 뭐 모든 영광이란 영광은 아마 그 짧은 기간에 다 누렸지 않았나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 여러분께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과 상상 속의 너 이 두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느꼈지 너에게 원한 건 너에게 원한 건 어려운 고백은 아냐 날 사랑하는 것만큼 표현해주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너는 진실한 마음을 깊이 감추고 그냥 장난스런 겉모습으로 날 대하지만 난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날 대하는 너 또한 어색한 걸 난 알 수 있어 너에게 원한 건 너에게 원한 건 어려운 부탁은 아냐 서로 관심을 조금씩만 가져주는 것 서로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린 함께 했지 난 또 한 번 느꼈어 너도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제 내게서 달아나려고 하지만 너의 맘을 내게 모두 다 들켜버렸으니까 너에게 원한 건 너에게 원한 건 어려운 고백은 아냐 날 사랑하는 것만큼 표현해주는 것 너에게 원한 건 너에게 원한 건 어려운 부탁은 아냐 서로 관심을 조금씩만 가져주는 것 서로 느낄 수 있도록 그대
잘 들었습니다. 이 노이즈 음악을 듣고 있다 보니까 또 80년대와 우리나라 이 가요 변천사를 보면 이 80년대에는 좀 절제된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 노래를 해도 이렇게 뭐랄까 은근히 본인을 감추면서 이렇게 하는 절제된 사랑이라면 90년대부터는 약간 드러내요. 있는 그대로. 그러다 이제 2000년도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내놓고 해요. 그걸 이제 방송용어로는 좀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까놓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 내놓고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변천사가 그래요. 이 사랑 표현하는 방법이 가요에 묻어 있는 거를 가만히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80년대는 진짜 굉장히 절제된 듯한 그런 그 언어를 사용하는데 90년대는 드러내놓고, 근데 2000년 넘어서부터는 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적나라하다. 예,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제 이런 표현이 맞겠죠. 이 노래에도 이런 것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90년대 노래도 발랄했고 90년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들을 드러내면서 그 가사에 묻어 있는 내용 하나를 이렇게 음미해 보면 참 그 시대의 풋풋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가 가수 임종환 씨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처음에는 굉장히 무명 생활을 좀 했어요. 예, 이제 이분도 상당히 가슴 아픈 역사를 많이 갖고 있는 가수 중에 한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94년에 그 발매한 노래가 이제 그냥 걸었어라는 예, 그 2집을 이제 히트를 시키면서 이제 혜성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기가 보면 이제 이분이 94년에 그냥 걸었어 이 노래가 약간 레게 음악 쪽이에요. 근데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93년도에 김건모라는 걸출한 가수가 핑계라는 레게 음악을 발표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그 그 레게 음악의 그 원조인 그 김건모 씨가 딱 히트를 시키니까,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운이 좋았고, 예, 그런데 본인이 발표한 그 94년 노래가 이제 그 레게 음악이다 보니까 히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집까지 이제 발매를 하게 돼요. 나름대로 이제 인기에 힘을 얻어서. 그러나 이제 갑자기 94년부터 인기를 얻던 분이 90년대 말에 갑자기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뭐 한국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면서 한인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2008년에 귀국을 해서 사랑이 간다라는 트로트 노래를 또 발표를 해요. 그러나 운명의 장난이랄까 2009년에 직장암 발기를 이제 선고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투병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짧은 생일 살다가 가신 분인데, 이분의 그 미담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가수 윤종신 씨가 얼마 전에 그 방송국에 나와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보다 선배인데 나이 차이가 한참 있고, 그런데도 항상 그분은 자기를 부를 때 종신 씨라고 했답니다. 뒤에 조칭을 꼭 해주고. 그래서 그분의 그 예의 발음에 참 굉장히 감탄했다. 왜냐하면 가요계 이 선후배가 굉장히 엄격해요. 우리가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뭐 엄청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부에서는 굉장히 엄격하답니다. 물론 이제 뭐 2000년대 넘어서부터는 이게 많이 완화됐겠지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가요계 선후배가 엄격히 구분했는데, 예, 이 임종환 씨는 아마 그만큼 예의가 바르지 않나, 후배를 깎듯이 이렇게 존칭을 해줄 정도로 뭐 그런 예의 바른 분이 또 세상을 이렇게 일찍 떠나서 윤종신 씨가 한없이 외롭다라는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임종환 씨의 레게 음악의 대표죠. 그냥 걸었어와 그때를 아십니까? 이 두 곡을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걸었어
이렇게 노래도 불렀어. 저절로 눈물이 흐르대. 너도 내 모습을 보았다면 바보라고 했을 거야. 전화 왜 했어? 정말이야 처음엔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냐. 거기 어디야? 미안해 너희 집 앞이야. 난 너를 사랑해. 다리 아프겠다. 비 많이 맞았어? 옷 다 젖었지? 나 그냥 갈까. 정말이야 처음엔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냐. 거기 어디야? 미안해 너희 집 앞이야. 난 너를 사랑해. 비 많이 맞았지? 한참 걸었겠다. 어떡해. 나 그냥 갈까. 잠깐만 기다려. 나 나갈게. 어디까지 왔니? 집 앞까지 왔지. 어머니는 계실까? 그 누구도 없네. 아버지 회사 가고 어머니는 모임에. 누나는 학교에서 밤늦도록 공부해. 하루에 서너 군데 학원 공부 마치면 반겨줄 사람 없어 외로워서 오는데. 사랑스런 아이들이 불쌍해. 우리도 그렇게 컸잖아. 어른이 되면 어떡하려 했었는지 잊어버렸다고 변명하지 마. 생각을 해봐. 근데 우리 어린 시절 아이들에게도 시간을 줘봐. 어디까지 왔니? 집 앞까지 왔지. 어머니는 계실까? 그 누구도 없네. 찬바람 맞으면서 놀이터 한 구석에 무게는 열쇠고리 보석처럼 간직해. 친구들 가방 들고 혼날까봐 학원 가. 혼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우는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항상 그 음미하는 게 있어요. 가사를. 근데 지금 임종환 씨의 노래를 이 그때를 아십니까와 그냥 걸어서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확 스쳐가는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를 그때를 아십니까와 같이 청소년기를 보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20대와 30대는 그냥 걸어서와 같은 그런 생활을 했을 것이며 네, 그러다 40, 50대 짧은 생을 나름대로 본인의 한번 세상을 그 트로트를 장르를 바꿔가면서 한번 멋있게 화려하게 꽃을 피려 했으나 그냥 그 다음에 사망하신 것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갑자기 가사를 음미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본인의 이 노래 속에 인생이 닮아져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임종환 씨를 굉장히 저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김건모와 더불어 우리 한국 가요계의 레게 음악의 선두주자였다라는 그런 그 가요계의 평가는 아마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참 이 노래 그냥 걸었어도 아까 들으면서 또 갑자기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을 딱 생각 그 노래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여성분과 멘트하는 그 대화 내용이 어찌 보면 우리가 젊어서 한 번씩 누구나 경험한 사실 우리 때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 통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부모님 집 전화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바꿔줄 리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대의 그 상황을 한번 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감상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가 그 가수 안재욱 씨입니다. 뭐 이분을 가수라고 해야 되는 건지 연기자라고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이분이 처음에 그 공채 탤런트로 들어와요. 94년에 이제 MBC 공채 탤런트 23기로 이제 합격해서 연예계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기자를 탄탄히 걷다가 97년 이제 별은 내 가슴에라는 그 연속극을 촬영합니다. 이때 이제 그 최진실 씨와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톱 탤런트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이제 이분이 촬영하던 중에 우연히 그 어떠한 그 상황극에 맞는 노래를 이제 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나온 게 그 업이 직업 가수로 나왔어요. 그 최진실과의 거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신이 있었는데 그 노래를 듣던 감독이 이게 깜짝 놀랐대요. 거기서 아니 저 친구가 저렇게 노래를 잘했나? 그래서 한번 이제 가수를 권유를 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데뷔를 하자마자 또 인기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톱 배우에서 톱 가수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데뷔를 하고서 그 포에버라는 노래가 막 한 600만 장 이상의 60만 장, 600만 장이 그 시기에 600만 장이 뭐 엄청난 거예요. 60만 장 정도의 그 판매고를 올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석에서 그랬대요. 내가 가수냐 탤런트냐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하라고 하면은 욕심이 아마 이분도 굉장히 강했다 보네요. 나는 다 한다. 그럴 정도로 그리고 그 시대에 동시대에 보면 뭐 안지옥 씨를 비롯해서 김민종 씨라든가 손지창 씨 이제 이런 분들 이제 하이틴 스타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더불어서 이제 같이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또 중국까지도 진출을 해서 어찌 보면 중국의 한류 스타로서의 최초로 하셨던 분이 아닌가. 안재욱 씨가 한류 스타로서 중국에서 지금까지도 인기가 이렇게 높답니다. 안재욱 씨에 대해서는 또 그러다 국내에서는 이제 아주 유명한 곡이 하나 있죠. 97년에 발매한 그 친구라는 노래. 이게 4집을 발표하면서 또 한 번 가수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엄청난 또 판매고를 올린 그런 90년대 또 중반을 이끌었던 우리 한국계에 남아있는 가수 겸 배우이죠. 자, 우리 오늘 안재욱 씨의 친구와 포에버 이 두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전화해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주던 너 늘 곁에 있으니 모르고 지냈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사랑이 날 떠날 땐 내 어깨를 두드리며 보낼 줄 알아야 시작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해도 못 믿을 이 세상 너와 난 믿잖니. 겁없이 달래고 철없이 좋았던 그 시절 그래도 함께여서 좋았어.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게 변해도 그대로 있어준 친구여.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너와 마주 앉아서 두 손을 맞잡으면 두려운 세상도 내 발 아래 있잖니.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너와 마주 앉아서 두 손을 맞잡으면 두려운 세상도 내 발 아래 있잖니. 눈빛만 보아도 널 알아. 어느 곳에 있어도 다른 삶을 살아도 언제나 나에게 위로가 돼준 너. 늘 푸른 나무처럼 항상 변하지 않을 널 얻은 이 세상 그걸로 충분해. 내 삶이 하나된 친구도 하나야. 사랑했던 너를 잊진 못해. 부디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 잠시 멀리 있는 거야. 안녕 슬픈 우리 사랑.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 가요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사를 가끔씩 음미하다 보면 제 인생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옛 추억도 들으면서 생각도 하고. 근데 오늘 마침 그 안재욱 씨가 이 친구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그 2009년이죠. 아마 우리 지역에서 알고 계시는 분은 많을 겁니다. 그에 방문하신 분도 있고 제가 제 친구가 폐암 말기로 3개월 시한부 인상으로 내려왔을 때 둘이 그 지매라는 동네에 올라가서 음악집을 짓고 한 1년 가까이 거기서 둘이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세상이라는 게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 친구를 제 손으로 보냈습니다. 몸무게 80kg에서 받아가지고 43kg 나갈 때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과거가 오늘 문득 주마등처럼 떠올라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시울이 시큰했습니다. 예, 우리 안재욱 씨의 노래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컨츄리 꼬꼬라는 가수입니다. 뭐 이분들은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죠. 뭐 탁재훈 씨와 그 신정아 씨 두 분인데 우리 컨츄리 꼬꼬 뭐 기억나는 게 우리 허정경 씨는 뭐 있을까요? 입담. 그렇죠. 그러니까 가수 아닌 개그맨. 개그맨보다 어찌 보면 더 웃기는 가수. 네, 두 분이 그래요. 사실 신정환 씨가 원조였어요. 가수로서 참 보면 개그맨을 갖다 놓고 아주 앞에 앉혀놓고 무한을 줄 정도로 개그계를 들썩달썩했던 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탁재훈 씨도 그 영향을 받았는지 지금도 보면 탁재훈 씨는 입김 대단하시죠. 그분도. 사실 이분들은 그 이제 신정환 씨가 룰라에서 탈퇴를 하게 돼요. 룰라라는 그룹에서 탈퇴를 하고 나와서 이제 병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무명 가수였어요. 탁재훈 씨는. 네, 그래서 이상민 씨가 중간에서 신정환과 탁재훈 씨를 만나게 주선을 해서 한번 둘이 결합을 해서 한번 팀을 하나 만들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탁재훈 씨는 처음에 엄청나게 안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음악 세계가 신정환 씨하고는 달랐고 자신만의 또 그 길이 있었대요. 락을 하셨죠. 네, 뭐 락도 했고 사실 이분이 보면 컨츄리 꼬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의 성대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도 노래할 때 보면 그 본인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어떤 락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싹 빠지고 예, 그 컨츄리 꼬꼬의 영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신정환 씨가 자신의 계약금이 500만 원이 그 500만 원을 가지고 탁재훈 씨가 그때 빚이 카드값이 150만 원을 못 갚아갖고 힘들어할 때랍니다. 그래서 그 500만 원 받은 것 중에 그 내가 그럼 대신 네 카드 빚을 갚아주겠다 해갖고 탁재훈 씨와 둘이 결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참 이분들 둘 일화를 가만히 보면서 참 만나는 것도 아이러니하게 만나지만 헤어질 때도 또 아이러니하게 헤어지잖아요, 두 분이. 그래서 참 인생사라는 게 참 잘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이 하여간 첫 발매를 한 노래가 오 해피라는 노래인데 이때 이제 뭐 그 동시대에 개그맨 유명한 개그맨이었던 남희석 씨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뮤직비디오 그쪽에 이제 전부 다 투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판매율을 올리죠.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이 너무 잘 나가게 되면 또 불협화음이 생기는 뭐 그런 이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둘 사이에 뭐 그다지 오랜 기간도 아닌데 인기를 얻고 있는 절정점에서 또 이상한 구설수증에 휘말리면서 이제 서로 또 갈라서게 되죠. 그러나 뭐 지금도 이제 신정환 씨야 이제 지금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거의 뭐 이제 가요계를 떠나고 있지만 탁재훈 씨는 지금도 가수인지 개그맨인지 난 어쩔 때는 저분의 정체성을 잘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도 그 인기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탁월한 개인적인 능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컨츄리 꼬꼬의 오 해피의 이 곡을 마지막으로 옥천 FM 공채 골든뮤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보다 좋은 곡, 보다 좋은 얘기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그대가 내게 말을 했죠.
사랑은 행복한 거라고 그대가 가르친 사랑에 눈을 뜬 거죠. 예전엔 미처 몰랐었죠. 이런 느낌은 골치가 아프답니다. 건물이 시큰데 다 그래. 세상이 어찌 내게 이래. 몇 번째냐고. 나만 몰라면 내가 미쳐. 이게 뭐냐고. 오랜빛 봄봄봄봄. 고민을 내 사랑을 행복을 뺏길 순 없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녀만 곁에 있으면 이제 웃어. 우울한 마음은 마음에 지워요. 화려한 마음은 버려요. 사랑을 원하신다면 기다려요. 사랑이 그대에게로 모두에게로. 멀미가 울렁둘렁 꿀렁. 이 여자 그때 그녀인지 친구들 내게 물어보면 그냥 웃어요. 좌우면 끝내주는 세상 속에 살아요. 오해피 봄봄봄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녀만 곁에 있으면 이제 웃어. 우울한 마음은 마음에 지워요. 화려한 마음은 버려요. 사랑을 원하신다면 기다려요. 사랑이 그대에게로 모두에게로 아름다워져요. 즐거워지네요. 여유가 생겨요. 이기적인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이 밝아요. Happy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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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Just on my lifestyle, yeah. Just on